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TV의 한도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미국 주식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요 모두가 알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하나씩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들 아시는 종목이 나오겠지만은요. 이제 우리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종목들도 이제 알게 되실 거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사명을 바꿨죠. 이제 메타라는 사명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 업체는 2004년도에 이제 마크 저크버그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죠. 최근에 이제 메타의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에만도 20 몇 %씩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페이스북의 성장성에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페이스북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인스타그램은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페이스북은 굉장히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죽었을 겁니다. 저도 한때는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을 아예 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플랫폼이라는 것은 항상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의 주가 많이 빠졌었고 특히 애플의 이 관심사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을 제재를 하게 됐죠. 이로 인해서 이제 더더욱 이제 광고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가 이제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향후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 메타가 이제 새로운 뭔가를 만들려고 바로 이제 메타버스에 진출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한 3년 정도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최초로 창업을 했는데, 마크 저커버그는 이제 미국계 유대인입니다. 치과 의사하고 정신과 의사하셨던 부모의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버드대를 진학을 했고요. 하버드대에서 그 대학생들 사이에 인맥을 관리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의견을 내고 우리 이런 거 만들어 보자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크 저거버그가 먼저 친구하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먼저 창업을 딱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들이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창업했던 사람한테도 약간 이 증자, 이 꼼수를 좀 싸움해야 되면서 역시 또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런 페이스북으로 탄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2004년부터 이 설립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2004년부터 이미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게 막 사용이 확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버드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아예 창업을 해버린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2011년도 7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서 스냅2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죠. 이 스냅2는 피처폰에서도 투지폰이죠.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있게끔 기술을 만들어주는 기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2년입니다. 2012년에 유저가 10억 명을 돌파하게 됐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리고 2012년도 또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스닥을 상장하면서 바로 신의 한 수가 또 들어가죠.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해서 대박이 났듯이 페이스북은 바로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적은 돈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인수를 했고 그리고 2016년도에 바로 유저가 5억 명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유저가 10억 명입니다. 그리고 21년도 기준으로서 유저가 20억 명을 넘어섰죠. 그 이후부터는 유저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반독점 규제 여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오큘러스 14년도에는 오큘러스도 인수하게 됩니다. 이 오큘러스는 아시다시피 VR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요, 우리 스팀이라는 이 게임 플랫폼의 60%를 점유하고 있고 VR하고 AR하고 합쳐진 부분에서는 7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현재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업체를 역시 인수를 했고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은 이 오큘러스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광고 플랫폼 바로 아틀라스 솔루션이라는 사업부를 1억 달러에 인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라이브 레일이라는 온라인 비디오 광고 업체를 5억 달러에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또 시너지를 많이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그렇게 페이스북이 활발하지 못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카카오 스토리, 저도 카카오 스토리를 썼다가 지금은 이제 쓰지 않는데, 쓰지 않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광고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죠. 뭐 역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굉장히 좀 볼 게 많았었는데 광고가 많아지니까 소비자들이 이탈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 페이스북은 약간 연령층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약간 젊은 층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연령층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광고주들이 또 이탈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최근에 짧은 영상 같은 경우는 또 틱톡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주가는 당분간은 쉽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스북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우리가 역사를 알게 되면은 향후의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계산이 될 겁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세를 본다면 주가가 당장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향후 1, 2년 뒤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이 완성된다라면 그때부터는 또 주가가 또 강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도마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